네, 유창한 시선은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의견 올려주시면은 방송 도중에 소개해드리곤 하겠습니다. 예, 최요한의 시사팬더 시간입니다. 오늘도 최요한 시사평론가 스튜디오에 와 계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구상의 모든 시사 새끈하게 팬다 끝까지 판다 시사팬더 최요한입니다. 예, 어제 광복절 휴일이었는데 어떻게 지내셨어요? 광복절 번개했어요. 광복절 번개? 예. 아는 대한민국 지인들하고 독립만세 했어요? 네, 지인들하고 예. 8.15 광복절을 축하하면서 번개했습니다. 예. 술 마셨다는 얘기죠. 예. 예, 핑계가 참. 예. 예, 오늘은 어떤 얘기죠? 예, 지난 13일 국회에서 그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과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포럼 주최로 건국 70주년 맞짱 토론회가 있었거든요. 지난번에 그 참석했다고 하는 그 자리였나요? 예. 그 생각할 부분이 좀 많이 있어요.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볼까 해서 오늘이 광복절 다음 날이니까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좀 주제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예, 마침 어제가 8.15 광복절이었으니까 예. 뭐 이 얘기에는 또 의미가 있을 것 같네요. 예, 어떤 자리였었어요? 그러니까 김병준 예. 일단 토론에 앞서서 언론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게 김병준 혁신비대위원장 발언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요, 이거 보수 진영이 공부를 좀 해야겠다. 이번 토론을 통해서 무식하다라는 걸 이제 만천하에 드러냈다라는 걸 자각했으면 좋겠고요. 예, 아니 보수 쪽이 뭐 어쨌길래? 예, 야당부터 치세요. 예, 야당부터 쳐야 합니다. 예. 또 왜 스스로 1919년이 아닌 48년에 대한민국 건국했다라고 주장하는지 그 시커먼 속내가 드러났다. 이거 강조하고 이제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세한 내용 얘기를 이제 들어봐야 예. 그렇구나 이해가 될 것 같네요. 그 김병준 혁신위원장이 1919년은 우리나라 건국이라 하든 48년이라 하든 한 번은 뜨겁게 논쟁해볼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말은 맞아요. 예. 한번 뜨겁게 논쟁을 해봐야겠죠. 예. 근데 이미 판판이 깨지는 거를 왜 계속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스스로 앉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자, 그러면서 김병준 위원장이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도 48년 건국을 당연시 받아들였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예. 그런 적 없어요. 그렇죠? 왜 거짓말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뉴라이트나 보수 진영에서 지지하는 48년도 건국설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김대중 대통령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노무현 대통령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제가 또 직접 찾아봤어요. 혹시 유 박사님 기억나세요? 그때 뭐 어떻게 두 분이 말씀하셨던 거? 저는 가물가물해요. 가물가물하세요? 예. 저도 가물가물해서 예. 찾아봤어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자, 김대중 대통령은요,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두 분 공이 대한민국 건국 과정에서 1919년 3.1운동이나 또 임시정부 수립을 굉장히 중요한 사건으로 수차례 강조했어요. 예. 수차례 강조했고 특히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는 뭘 이렇게 높이 치셨냐면은 대한제국 멸망 후에 9년 만에 일어난 3.1운동 결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상하이에서 세워졌는데 그게 왕정 복고 운동이 아니었다. 민주공화정을 채택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평가했거든요. 예. 노무현 예. 대통령 더 명확하게 얘기했어요. 예, 어떻게요? 이 참여정부는 임시정부 법통 위에 서 있고 가끔 가다가 48년 정부 수립의 정통성을 강하게 강조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 조선일보 부류의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 단군 왕검이 건국은 했다. 수없이 건국을 해왔는데 48년은 우리 정부를 수립한 날이다. 침략당하기도 하고 우여곡절이지만 국가는 영속적으로 존재해온 것이다. 명확하게 얘기했는데 김병준 위원장이 왜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러니까 두 분 다 1919년을 건국으로 얘기를 한 당연하죠. 건데 예, 예. 학계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죠? 아예 이 건국과 관련돼서는 논쟁 자체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요.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이 그냥 보통 명사로 건국을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그걸 건국절로 인정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전인수다라는 것이죠. 학계에서는 아예 이걸 학문적 논쟁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도 이 문제 뭐 과거 뉴라이트 쪽에서 이제 걸핏하면 들고 나왔다가 뭐 논란만 이제 벌이다가 지나가고 했는데 예. 그런데 지금 자유한국당 김병준 위원장이 왜 새삼스럽게 또 이 문제 들고 나왔다고 이거는 하겠어요? 내부에 있는 아마 그 자유한국당 내부 지지자 결속을 노리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왜 자꾸 이 건국절 논란이 나왔는가 하는 이 지점이거든요. 예. 제가 오늘 사실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도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자,
맨 처음 이 건국절 주장 언제 나왔나 찾아보니까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절로 지정하자라고 한 주장이 2006년도에 이 토론회에 참석한 서울대학교 이영훈 명예교수가 예. 동아일보에 칼럼을 쓰면서 시작이 된 거예요. 이 논쟁이. 다시 말씀드릴게요. 2006년도에 시작된 거거든요. 그러면 그 전까지는 정부 수립과 건국이라는 말 흔하게 혼용돼서 썼습니다. 근데 왜 이영훈이 건국절을 들고 나왔는가? 이건 뭐냐면은 자, 사실은 김대중 정부가 출범한 것까지는 자유한국당, 전신인 뭐 새누리당, 뭐 그 전에 한나라당 여기서 대략 인정을 해요. 뭐 김대중 정부까지는 뭐 잘못했으니까 인정하는데 노무현을 인정 못 하겠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노무현이 인정되고 나니까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과거사에 대한 명확한 그 국민들의 인식이 다시 이렇게 그 뭐랄까 문제 제기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역사에 대한 네. 새로운 인식이 나오면서 그래서 이승만에 대한 문제 제기, 박정희에 대한 문제 제기, 그 정치적 자식인 전두환 그 뒤로 그 이어지는 민자당, 신한국당, 한나라당 야당에 대한 문제 제기가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인정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2006년도에 이 자신들의 정치적 대부이자 사부인 그 이승만과 박정희가 역사적 단죄를 받고 있는 현실을 부정하기 위해서 이영훈이 문제를 들고 나왔고 뉴라이트가 뒷받침한 거다라고밖에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세력이 그냥 세력이 아니에요. 기득권 세력이에요. 특히 대한민국의 적산부라 일본인 재산을 그냥 불화받아서 부를 쌓아왔던 재벌 그룹들, 기득권 세력들 여기가 똘똘 뭉쳐서 뉴라이트 옆을 도와주게 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뭐 이념적이기도 하고 또 정치적인 맥락에서 이 문제를 뭐 뉴라이트 또 이제 보수 쪽에서 뭐 예. 반복적으로 제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글쎄 김병준 위원장이 또 들어서고 뭐 좀 달라지지 않을까 새로운 보수 좀 기대도 하고 그랬는데 아직까지는 좀 잘 모르겠네요. 예. 예. 그리고 오늘 지금 핫 이슈 지금 정치권에 이 문제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김경수 경남도지사한테 결국 구속영장 청구가 됐네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뭐 어제 오후 밤 9시 반에 서울중앙지법에 김경수 지사에 대해서 드루킹 등과 댓글 조작 공범 혐의로 구속영장을 접수를 했어요. 법원에서 판단할 텐데 예. 이게 정말 그 언론에는 정치자금법이니 공직선거법이니 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었지 않습니까? 예. 다 빠졌어요. 댓글 조작 그러니까 업무 방해로 이게 하나만 들어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예.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딱 한 부 들어가고 다른 거 없습니다. 다른 혐의 없습니다라고 하니까 법조 기자들이 질문을 했어요. 와 이거 심하다. 이거 영장 기각하라고 영장 친 거 아니냐. 예. 이런 지적이 나왔거든요. 예, 예. 기자들은 영장 발부 가능성 좀 회의적으로 보나 보죠?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 이전에 나왔던 정치자금법이니 공직선거법이니 다 이야기 나오다가 다 빠지고 업무방해, 댓글 조작 요거 하나만 공범으로 구속영장이 됐으니까 예. 지금 상황으로서 영장 발부가 되지 않는다라는 쪽으로 법조계 기자들이 많이 보고 있는 겁니다. 예. 특검팀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뭐 내부적으로는 그래도 청구해야 한다. 그 의견이 좀 우세해서 그러니까 했다고 지금 그러던데. 상황에서 특검팀에서는 드루킹의 바람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뭐 하나 잡을 수 있는 것이 없고 그렇다고 지금까지 구속영장 신청 안 하면은 자기들이 한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예. 내부에서는 울먹여자 먹기로 영장 신청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예. 근데 법원에서 만약 뭐 결과 이제 봐야 알지만은 영장이 기각이 되면 특검은 뭐 어떻게 되는 거죠? 이거 정말로 이 부분은 거슬러 올라가면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단식을 하면서 따낸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출범한 이 특검이기 때문에 무리한 특검, 무리하게 출범해서 결국 건진 거 하나도 없다라는 역풍 맞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근데 그래도 특검이 영장 청구했을 때는 그래도 발부 가능성도 뭐 내다 보고 한 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건 또 어떤 걸까요? 뭐 아예 없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특검팀이 이제 컴퓨터든 업무방해 하나 갖고 영장 발부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해서 이제 신청은 했는데 그러니까 업무 방해라는 게 이제 저거죠. 그러니까 댓글 조작을 댓글 조작, 예. 같이 공모했다. 그렇죠. 같이 그거죠. 공범 혐의니까. 예, 예.
그건데 이거 하나 가지고 영장 글쎄 그 신원이 확실하고 뭐 도주의 우려도 없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걸로 영장 청구가 될까? 그러니까 김경수 도지사도 정치 도의적인 책임은 지겠다. 근데 이게 법적인 책임까지 지는 건 무리다라고 계속 이야기하면서 먼저 특검하자라고 주장을 했었던 것이거든요. 예. 근데 이 부분은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기 힘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 그리고 오늘 보니까는 조금 전에 예. 막 기사가 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론조사 리얼미터 한 거 나왔는데, 예.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더 떨어졌어요. 많이 민주당 지지율도 더 떨어지고. 떨어졌죠. 많이 예. 떨어졌죠. 그러니까 지난주보다 2.5% 하락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지율이 뭐 한참 그러니까 55% 정도로 58%보다 더 떨어진 걸로 나타난 거죠. 예, 그렇죠. 60%는 지난번에 이제 무너졌었는데 무너졌고요. 거기서 더 55%. 떨어졌어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부정적인 평가는 39.2%로 이제 짓게 됐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여론조사에서 영향받았던 거는 전기요금 누진제 예. 논란이었다라고 한다면 예. 이번에는 국민연금 논란이 있다. 그죠. 국민연금 논란이 좀 영향 줬을 것 같아요. 국민연금 관련돼서는 국민들이 오해하던 부분들이 좀 있는데 예.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에서 확실하게 의혹이라기보다 해소를 못 시켜줬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영향으로 더 떨어진 것 같다는 이야기가 예.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신 아까 그 전기요금 누진제나 이 국민연금 문제 이게 다 사실 민생 문제. 그렇죠. 여기서 까먹는 것 여기서 같아요. 까먹는 거죠. 예. 그러니까 사실 여러 가지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영향을 받는다기보다 민생 부분, 그러니까 전기요금 누진제, 국민연금,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그러니까 안희정 씨 관련된 그 재판 관련된 영향을 미쳤다라고도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 그 부분은 모르겠어요. 그 부분 좀 더 있어봐야 될 글쎄요. 것 같고. 예. 사실 뭐 안희정 지사가 뭐 문재인 대통령하고 직접 관련이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여론이. 경쟁 관계죠. 경쟁 관계지. 어쨌든 그런 얘기가 있긴 있습니다. 예. 어쨌든 민생 문제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국민들에게 속 시원하게 풀어주지 못했을 때 여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반대급부로 자유한국당이나 야당에서 오히려 더 이렇게 반대 이익을 얻느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예. 여전히 답보 상태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죠. 예. 거기서 이탈한 층이 민주당 지지율도 지금 제법 떨어졌죠? 그렇습니다. 네. 민주당 지지율은 지금 현재 그 진보층의 지지가 크게 이탈하면서 지난주부터 3.6% 포인트 떨어진 37%를 기록했다라고 나오고 있거든요. 예. 보통 이제 45%대에 있다가 쭉쭉쭉쭉 떨어지고 있는 것이죠.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하락 요인과 함께 간다. 예. 네거티브 그래요. 영상을 보이는 당대표 선거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그 특수활동비 예. 그 문제도 여기 걸리는 맞아요. 것 같아요. 민주당이 그거 좀 헤맸었어요. 이 입장이 명확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영향을 미쳤다라고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 조금 더 보시고 싶으신 분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하시면은 더 명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여론조사 결과 나오는 거 보면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고 하나하나 점수 다 매기고 있는 것 같아요. 총선이 그러니까 총선이 이제 꽤 남아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하고 좀 차이는 뭐냐면 예. 국민들이 지금 상황에 대해서 하나하나 점수 매기면서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이렇다 또는 집권 여당이 이렇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꼼꼼하게 체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그냥 덮고 넘어갔던 것도 이렇게 하나하나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나온 뭐 여론조사 그 지지율 추이 변화 이거는 이따가 뒤에서 망치 부인과 또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최현 평론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내일 예.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